계속 영상의학과네. 극단 초음파, 극초단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학과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고주파 열치료, 극초단파 열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복부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호입니다. 계속 영상의학과네. 영상의학과 하면은 얼마 전에 유정인 교수님, 이명수 교수님도 이렇게 오셨었는데요. 복부 파트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선생님? 유정인 선생님은 복부 파트에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고요. 판독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간암이 몇 개가 있다, 어디에 있다, 이게 간암이다, 전이암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명수 선생님은 이제 중대적 시술 파트이셔서 주로는 시술 위주로 하시고 있고, 이제 간암으로 판독이 됐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수술적 치료도 있고 중대적 시술로 경동맥 색전술을 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드릴 고주파열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치료하는 그런 건 이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신 거네요. 이제 간들간들 팀이다 보니까 간세포암, 간암, 그리고 뭐 대장암이나 다른 암이 간으로 전이를 일으킨 간전이암에서 이런 시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주파 열치료, 극초단파 열치료,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치료 다 기본적으로 소작술이라 그래서 종양을 태워서 없애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처럼 개복하는 게 아니고, 네. 바깥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복벽을 통해서 바늘을 꽂고, 그 바늘 끝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종양을 태워서 없애는 시술인데,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기전에 따라서 고주파 열치료술, 극초단파 열치료술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다른 건가요? 일단 우선은 극초단파 열치료술이 요즘 최근에 나왔고, 맞아요. 사실 몰랐어요. 고주파 열치료 같은 경우는 거진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료도 많고 결과도 많이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고주파 열치료하면 조직 내온도 100도까지 올라가고요. 극초단파 열치료를 하게 되면 1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극초단파 열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주파보다 좀 더 높은 온도를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아집니다. 고주파는 12분 필요한 경우 극초단파는 6분 정도 시간이 좀 짧게 끝나게 되고요. 극초단파 열치료술이 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들을 보면 치료 효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결국 뜨겁게 지지거나 태워버리는 거네, 암세포를. 네. 그러면 선생님 언제 고주파 열치료를 하고 언제 극초단파 열치료를 하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주파로 할 수 있는 거는 극초단파로 할 수 있고, 극초단파로 할 수 있는 건 고주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런 고주파나 극초단파 같은 소작술을 할 수 있느냐면, 개수는 보통 저희가 3개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인 게 제일 좋고요. 네. 크기는 2cm 이하의 작은 종양을 치료하는데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수술이랑 생존율을 보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네. 수술처럼 깔끔하게 끝나진 않기 때문에 재발 확률은 수술보다 좀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가장 이제 근치적인 치료 방법이고, 네. 재발 확률도 제일 적지만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실 수 있느냐, 간을 절제했을 때 남아있는 간이 회복을 할 수 있느냐는 네.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극초단파 열치료도 그렇고 고주파 열치료도 그렇고 수술보다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진 않고요. 간에 주는 부담도 수술보다는 작기 때문에 회복할 시기가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수술도 더 좋지만 합병증은 아무래도 수술보다 좀 덜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존율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옆에 환자는 색전술이라는 걸 봤던데 왜 저는 그거는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수술이 있고요. 네. 고주파나 극초단파를 이용한 소작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동맥 색전술 3가지가 이제 크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종양 2cm짜리를 치료한다고 쳤을 때 수술을 하든 색전술을 하든 소작술을 하든 5년, 10년을 보면 생존율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수술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재발률을 보게 되면 수술이 제일 낮습니다. 네. 그 다음이 소작술이 그 다음이고요. 색전술이 안타깝게도 재발률 자체는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칼로 설명을 드리면, 수술은 네. 광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 확실하게 그 부분을 날려버리는 대신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다른 장기에 손상도 있을 네. 수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저희 소작술은
좀 긴 장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도. 네,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색전술은 커터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치료할 때 치료 효과는 광선검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커터칼이 제일 나쁘겠죠. 대신에 부작용은 바로 그 반대로 생깁니다. 수술하는 게 부작용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색전술 하시는 게 부작용이 제일 적습니다. 소작술은 꼭 가운데 정도 있고요. 종양의 크기, 위치, 환자분의 정신적인 상태, 감기는 그리고 환자분이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수술은 죽어도 받기 싫다는 분도 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죽어도 수술하고 싶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분과도 밀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좋은 치료가 되고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술을 하는데도 입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이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시술도 뭔가 바늘이 들어가고 태워서 없애는 시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서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저희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시술 전날 입원하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환자분을 만나 뵙고 초음파를 보고 이 시술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시술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환자분께 시술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네.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시술한 날은 출혈이나 합병증이 생기는지 혹시 열나지는 않으신지 네. 그런 걸 보신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음 날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도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작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태워서 없애는 거고 화상을 일부러 간에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픈 시술이고 맨정신에는 못 하시고요. 수면 마취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시술 후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퇴원약으로 지어서 가십니다. 선생님, 이게 혈관 옆에 있다든지 대장이나 소장이 옆에 있다든지 할 때도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종양만 딱 태워서 없애면 네. 좋겠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고 종양을 포함해서 주변이 같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 바로 위에 심장 바로 밑에 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작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심장도 같이 화상을 입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으면 대장이랑 가깝습니다. 그런 종양을 치료하다 보면 대장도 화상을 입어서 네. 그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위치 관계를 보고 필수적인 장기의 손상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이 예상이 되는 장소면 다른 치료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부탁드릴 겁니다. 아,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뭐 당부의 말씀, 전달해 드릴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좀 지금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입원도 또 잘 안 될 수도 병실 있고 문제 이런 그리고 게 있습니다. 이동하시는 것도 좀 힘드실 수 있어서 건강하게 지금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과 의료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도 의료진을 신뢰 믿고 잘 의료진에게 모든 것을 상의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료진도 똑같이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드리고 네. 의료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치료 선택법을 찾으셔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멋진 말씀, 진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